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착해 보이지만 그 사람하고 엮이면 왠지 모르게 지치고 피곤하고 성가신 일이 생기죠. 어디서나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잘 알아내어 깊이 엮이지 않도록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겉보기엔 착해 보이지만 엮이면 피곤해지는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초예민형 인간. 쿠쿠다스 같은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 조금만 뭐라고 하면 크게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일도 그런 사람들에겐 진심으로 큰일이 돼버립니다. 그들의 감수성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금방 들뜨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한없이 가라앉는 편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들은 마음의 완충제가 그 충격을 완화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완충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충격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타입을 생각이 너무 깊어서라고 가벼이 여겼다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엮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거래처 담당자가 이런 유형이어서 자신만의 착각으로 형성된 반발심이 공격적인 감정으로 발전해 거래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매장에서 밀려드는 고객들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니저가 한 직원에게 매장이 바쁘니 요령 있게 움직여봐요 라고 가볍게 충고했을 때 만약 그 직원이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충고를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긴다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생겨 데이트를 다음 주로 옮기자는 연락이 오면 그렇구나, 다시 약속 잡자 라고 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뭐지? 나한테 질렸나? 내가 뭐 잘못했나? 라며 혼자 생각에 빠지고 오해하며 끙끙거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적응하는 힘, 일시적인 우울 증세는 보일 수 있지만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는 것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이런 타입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풀이 죽지 않게 북돋아줘야 하는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피곤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 경쟁주의자. 매사에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 매사에 경쟁심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퇴근도 미루고 열심히 작업하는 동료를 보고 도와줄까? 라고 말을 건넸을 때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그 말을 친절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줄까라는 단순한 호의를 자기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뽐내려는 것, 자기가 먼저 일을 끝냈다고 나를 깔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내적 현실, 즉 마음의 세계 또는 해석된 의미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이런 타입은 동료가 일을 잘하면 칭찬보다는 질투부터 내고 김새는 말을 하거나 경쟁심에 불타올라 본인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 하며 잘난 척을 늘어놓죠. 모든 일을 이기거나 지거나의 구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성공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남이 이겼다는 건 본인이 졌다는 것이고 남을 축하하면 본인이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질투나 경쟁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자신의 패배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패배로 받아들여 회의 자리에서 공격적인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3.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의 소유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분위기를 한 번에 망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거 알아? 이번에 40대 관리직 연봉을 대폭 삭감한대. 실적이 부진한 40대는 권고사직에 들어갈 수도 있다던데? 부서로 돌아오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주변에 40대 상사들이 있음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못 들은 척하지만 모두 좌불안석하며 적당히 좀 하지. 우리 과장도 실적이 없다고 이 사람아. 부탁이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라고 속으로 외치게 되죠.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주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 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서 주변 사람을 경악하게 합니다. 이런 부채질 유형의 사람들은 배려가 없고 오히려 상처를 들추고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말을 태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상대방을 자주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과 엮이는 성가신 일이 생기죠.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의사소통하는데 저맥락과 고맥락 문화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저맥락 문화란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문화적 맥락이 없고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통하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유럽과 미국처럼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맥락도가 낮은 문화의 특징이죠. 이에 반해 고맥락 문화란 사람들이 공통의 문화적 맥락을 갖고 있어서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고맥락 문화의 특징입니다. 에둘러 말하기, 이심전심, 암묵적인 이해, 분위기 파악 등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미루어 짐작하고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공감 능력이 높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맥락에 적응하지 못하는 요즘 세대 중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고 질리게 만드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치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행간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둔감함은 주변 사람에게 최악의 민폐일 뿐만 아니라 눈치 없고 악의가 없는 만큼 엮이면 매우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4. 내로남불형 인간. 자기 말만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본인 나름의 정의감에 비춰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다라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대원이 소방차를 식당 주차장에 세우고 기동복을 입은 채로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때다 싶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근무 도중에 식사라니 아주 가관이군. 소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니. 자기 생각엔 정의감에 불타서 이의를 제기한 것일 수 있지만 일방적인 주장인데다가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발언입니다. 자신이 보이는 것과 볼 수 있는 것만 놓고 자신의 눈높이와 기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난해버리는 경솔한 일이죠. 바쁘게 근무하다 보니 기동복을 갈아입을 여유조차 없어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소방대원의 처지를 이해하는 배려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타입이 회사 안에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회의에서 무슨 제안이 나와도 본인만의 일그러진 정의감에 불타올라 아이디어의 싹을 밟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부정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일단 아니부터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본인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군요 라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입은 본인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견해와 이치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서지 못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결론 짓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정의의 사도라는 자아도취적 감정이 존재합니다. 서양에는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하고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데 제3자의 처지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편견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른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착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이런 사람과 엮이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구구절절형 인간. 말이 장황하기만 하고 요점이 없는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이 장황하기만 하고 요점은 없어서 계속 듣기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유형이죠. 이런 유형은 이야기가 너무 세세합니다. 그것도 불필요하리만큼 너무나 자세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딴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작은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이겠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너무 장황해서 요점을 파악할 수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회의에서 이 사람이 발언을 시작하면 일단 오늘도 시작됐구나. 체념에 가까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딴짓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경청하려고 노력해도 헛수고로 끝날 게 빤하다고 생각되니 집중이 될 리가 없습니다. 말이 장황한 이유는 취사 선택에 어려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요약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을 두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이야기는 빼고 이해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핵심만 간추려서 말하는데 이 타입은 취사 선택이 어려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늘어놓습니다. 듣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오늘은 엮이면 피곤해지는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피곤해지고 특히 상사일 경우 더 심각해지므로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고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는 일은 살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는 행위는 기쁨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딜 가나 엮이면 피곤하고 성가신 사람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 법칙을 알고 대처하면 인간관계를 훨씬 부드럽고 관용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며 내 하루 망치지 않게, 나아가 내 인생 꼬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혹시 이런 유형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